네, 코스피 지수가 이제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국내 증시가 유럽 또 뉴욕 증시와 완전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이 선방을 해줬고 또 실적 결과에 따라 숫자가 아닌 내용에 시장이 집중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실적으로 종목 얘기해볼 거고요. 늘 이 시간마다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직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 얘기로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TV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73% 증가한 117억 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언택트, 동영상 시대도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도 이제 또 실적을 따라갈까요, 대표님? 네, 언택트 시대에 그래도 오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아프리카 TV, 유튜브 이런 영상과 관련된 쪽이 또 당연히 손에 꼽히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실적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3분기도 2분기와 비슷하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세 뚜렷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근데 일단 아프리카 TV를 볼 때 하나 눈여겨보는 상황들은 지난 어닝 서프라이즈나 아니면 뷰가 시청자 수가 좀 많이 늘었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게임이 좀 흥행하거나 흥행한 게임이 있어서 그를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또 하나 눈여겨보는 게 스포츠죠. 스포츠 쪽도 좀 기대하는 스포츠가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설명하는 여러 가지 또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네. 그런 흐름들을 제외하고는 약간 좀 어떤 좀 평범하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은 아직까지 좀 제약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주가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7천억 대 정도 되는데 실적 나오는 부분에 비해서 보게 되면 한 PR 한 20배가 좀 넘는 수준, 네. 20배, 25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한번 반발매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이외에 더 어떤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점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6만 3천 원대, 한 6만 7천 원대 부근 정도쯤에서 이를 중기적으로는 시도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강하게 어떤 7만 원대가 넘어가는 부분이기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더 이런 추가적인 변수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주가 수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아프리카 TV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오전 10시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68.85% 급감한 1,02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였고요. 지금 정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유와 이제 배터리 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은 정유 부분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유 실적이 좀 좋아지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저번에 SOL 말씀드린 대로 정유 쪽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정유는 아마 적자가 좀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석유화학 사업부가 이렇게 있는데 특히 석유화학 쪽이 워낙에 지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도 실적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노베이션은 이쪽 한 축이죠. 정유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주가도 좀 힘을 못 받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유는 내년이니까 지금 최근에 유가도 좀 흐름이 안 좋은데 내년도를 본다라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큰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이벤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제 배터리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배터리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증설을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중국 옌칭 공장이 이제 증설이 완료되면 40기가와트까지 이제 이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LG화학이 업계 1등이잖아요. 그 LG화학이 100기가와트 정도 올해 예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치까지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충분하고 또 현대차가 내년에 출시할 이제 이 GMP 기반의 그 아이오닉 이제 전기차 브랜드죠. 거기에 1차 수주를 이 SK이노베이션이 다 따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은 분명히 확보는 된 건 사실인데 제일 문제가 그 배터리 소송 이 리스크가 빨리 제거가 돼야 되겠죠. 이게 12월 달로 또 연기된 걸로 아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양사 간에 아마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죠. 합의를 뭐 금액이 얼마가 됐건 그래야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이제 마음 놓고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투자 매력도가 LG화학이나 삼성 SDI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게 확정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는 거의 바닥까지 왔는데 오르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불확실성 요인들이 제거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SK 이노베이션 3개월 내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좀 확인하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위아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매출액은 1조 6,216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0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그래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위아도 수소차 핵심 사업자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제 주가가 좀 반영해 나갈까요? 네, 일단 네. 자동차 쪽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현대위아가 일단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쪽에 어떤 부품 관련된 쪽에 엔진, 변속기 네. 이쪽 관련된 쪽이 매출액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산업용 로봇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스마트 팩토리, 뭐 대통령이 강조하는 산업들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매출 비중이 한 10%는 넘다 보니까 살짝 기대감은 높지만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상반기에는 실적 부진했죠. 그런데 하반기에 이제 개선세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시장은 자동차가 변하는 만큼 이 친환경차 관련된 모멘텀이 뭐냐 이거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 쪽에서 현대위아가 하는 걸 봤더니 일단 전기차 열 관리 모듈 하고 있고요. 게다가 수소차 쪽에서는 수소 탱크나 공기 압축기 이쪽에 대해서 그냥 한답니다. 아직 성과가 얼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앞으로 끌어내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얼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가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숫자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런 상황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최선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자동차주와 함께 주가는 동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현대기아차 하시죠. 네, 그와 함께 그래도 혹시나 꼽는다고 하게 되면 만도가 더 낫지 않을까. 준비가 좀 더 잘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그래도 평이한 모습들을 가져가면서 일단 돌파 시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즉 수렴형 패턴 쪽에서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거래가 약간 실리면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들은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더 붙을지는 자동차주의 흐름을 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대 부근 한 5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일단 어느 정도 1차 목표는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는 뭐 실적만 좀 참고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주대에서 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오후 4시에 이제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요. 매출액은 1조 8,836억 원 예상이 되고요. 뭐 영업 손실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적자 규모의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수주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나 뭐 조선주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부진한 상태인데 네. 실적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적자가 얼마 나느냐, 그거보다 수주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수주가 지금 너무나 나오질 않고 있어서 좀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이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대 뭐 이 중공업 계열사라든가 이런 쪽은 현금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체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그렇게 재무 상태도 좋지가 않다 보니까 빨리 수주가 좀 나와줘야 이 현금 흐름이 좀 개선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계속 가중되고 있고, 얼마 전에 뭐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얘기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PDC란 이제 해양 플랜트 이쪽 관련해가지고 업체와 이제 그 소송이 좀 걸린 게 있었는데 삼성중공업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뭐 1,000억 원 정도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만 그 PDC사도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좀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나 감소했는데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좀 수주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카타르 LNG선 수주가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카타르에서 지금 계속 발주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수주가 아직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이벤트가 발생
발생해야 주가가 한번 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가 워낙 많이 빠져서 뭐 추가 급락은 제한적이지만 네. 실적 영향도 제한적이겠지만 주가 오르기 위한 뭔가 수주 모멘텀이 확인될 때까지는 아직은 좀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지켜보자는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 지금 제자리 걸음인데 역시나 수주 회복 여부가 조선주 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실적 3분기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네, 매출액이 7,821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 손실 313억 원과 함께 적자 전환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 적자지만 내년 실적 개선을 또 기대하는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실적 기대만으로 주가가 가기는 또 힘들지 않을까요? 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얘기하다 보면은 의외로 이제 컨택트 쪽이죠. 어디서 얘기를 하시나요?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밀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쪽 술자리에서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때 보게 되면은 컨택트 쪽에서의 대표 주자들을 의외로 많이 매수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호텔 신라가 아닌가. 네. 끝나게 되면은 이거 당연히 갈 거 아니냐.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를 좀 종합해 보게 되면 그나마 좋은 게 중국의 오중전에 끝나면서 내수를 보강시킨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들 또 하나 다이공들이 들어오면서 면세점 관련된 매출을 1인당 벌써 2,000달러가 넘어갔다. 회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의외로 회복이 좀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 오늘 아마 반응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광군제 모멘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오히려 좀 반영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조만간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파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4분기 가야 적자폭을 축소하고 내년에 흐름들 봐야 이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그를 먼저 반영한다고 하게 되면 한번 파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완전한 박스권입니다. 그냥 갔다가 내려왔다, 갔다 내려왔다 이 부분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약간 좀 길게 봐서 주봉을 보게 되면은 일단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데 이제 한 번쯤은 위쪽을 시도를 할 수 있는 흐름들까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1차로 한 8만 원대 혹은 8만 5천 원대 부근 정도가 또 중요한 중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또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들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큰 그림을 보고 또 한 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일찍 사도 그렇죠. 힘들죠.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호텔 신라까지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저희가 관심주 만나볼 시간인데 염 차장님 11월 19일에 추천해 주셨던 이지바이오 어제도 또 급등을 했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나눴었는데 더 잘 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34.29%를 달성했는데 저희가 좀 전략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그 가장 리스크가 이지바이오가 거래량이 조금 적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무상자하고 액면 분할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의 약한 고리를 이제 해결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바로 반응을 해서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기업 가치보다는 약간 이벤트성에 의한 주가 상승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좀 약간 좀 과열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8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 좀 무증 이벤트로 갔기 때문에 8만 원 이상에서 한번 좀 끊고 다시 조정받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바이오 저희가 전략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저는 그 네. 롯데정보통신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올해 주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내년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롯데그룹이 IT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할 것 같고 요즘에 스마트 물류란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그룹사 이제 물류 자동화 설비 투자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큰 또 역할을 해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롯데그룹도 클라우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또 매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당히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롯데그룹의 뭔가 색깔 변화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그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해서 네. 좀 한번 좀 관심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 지금 현재 35,000원에서 좀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이 레벨대에서 한번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한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요 아래쪽에 지지라인입니다. 이 구간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의 성장 모멘텀 확인을 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그리고 펠리조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